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J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J중공업이 오늘 마이너스 8% 정도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수율도 마이너스 4%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고점 찍고 하락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HJ중공업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몰려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물대가 없죠. 급등한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 갭매움이라고 불리는 되돌림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갭매움은 쉽게 말해서 차트에 생긴 빈칸을 채우려는 움직임인데 주가가 급등한 뒤에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있는 자리도 52주 신고가를 찍고 매물이 여기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고가기도 하고요. 52주 신고가면 모든 투자자, 여기서 샀던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자 매도 욕구가 상승하게 되고요. 투자자들의. 근데 매물대가 쌓여있지 않아서 이렇게 지지받아주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림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마스가 협력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첫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지금 이런 기대감들은 실제 매출로 이어지게 되죠. 이 경우에는 지금의 고평가 논란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우려감이 상쇄되면서 오히려 기대감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매출이 나오면 지금 기대감만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매출이 나오면 저점이 높아집니다. 마지노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횡보나 조정. 만약에 정책이 늦어지거나 계약 소식이 없으면 주가는 기대감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상단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동시에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돌림이 좀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소에서 지금 투자 경고 딱지를 달아놨고, 지금 위험 지정 예고도 공시가 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계속 반복된다면 단기 자금들은 빠르게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기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단기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면 다시 이 천장을 두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핵심이 이 딱지,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딱지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가 있습니다. 이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이 되면 현재 투자 경고 딱지가 달려 있는데 한 단계 격상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투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 딱지는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단기 급등이 있고 2번 중장기 급등이 있습니다. 자, 1번 단기 급등에 세 가지 조건이 있고요. 2번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 크게 봤을 때 이 둘 중에 하나 달성을 해버리면, 조건에 부합해버리면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9월 12일이다. 현재 9월 18일이고요.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 그리고 최초 판단일은 9월 12일이나 그날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서 최종 9월 25일까지 판단한다. 9월 25일까지 이 조건이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면 투자 위험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루씩 수년된다고 했으니까 18일 오늘, 그리고 19일인 내일, 그 다음에 주말은 휴장이니까 22, 23, 24, 25, 22, 23, 24, 25. 이 모두가 판단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일 18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이거 거래일입니다.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할 경우, 그럼 5일 전날의 종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18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장 높은 가격에 있었던 때네요. 이때 종가 33,350원. 350원. 자, 뭐 대충 봐도 달성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3,350원 곱하기 60%였죠? 53,360원. 자, 현 주가가 29,000원인데 53,360원을 달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것은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번 조건의 가격은 53,350원이었나요? 360원. 자, 근데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근데 2번 중장기 급등을 보면은 기준이 15일입니다. 15거래일 전.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게 판단일. 당일인 오늘 판단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8월 28일의 종가 15,500원입니다. 15,500원. 자,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이니까 2배겠죠? 자, 그럼 31,000원. 중장기 급등의 1번 조건은 31,000원입니다. 자, 현 주가가 29,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죠.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단기 급등 같은 경우에는 5일 전날의 종가가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신고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기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기는 한창 관심을 받고 있던 15거래일 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기 전인 15거래일 전이기 때문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물론 오늘은 요 1번 조건이 31,000원이죠. 근데 39,000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29,000원대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를 쳐도 되지만 판단일이 최종 9월 25일까지 하루하루의 종가가 판단되기 때문에 매일 종가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조건을 보게 되면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자, 8월 28일 이때까지가 15거래일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높은 가격이 되려면 신고가여야 되죠. 2번 조건도 빗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조건 15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업종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인데 이게 업종지수가 해운업이든 조선업이든 코스피 코스닥이든 얘네는 이미 현 주가가 150% 정도 이상 올랐기 때문에 3번 조건은 이미 달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1, 2번 조건이 중요한데 오늘은 요 1, 2번 조건 둘 다 빗나갔기 때문에 투자 위험에 지정되지 않습니다. 자, 투자 위험에 종목이 지정이 되면 매수세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매도세는 당연히 올라가죠.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든 개인 투자자든 지금 요 자리에서 압도적인 매수세로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투자 위험 딱지를 떼어야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일인 25일까지는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의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2번 조건 보시면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잖아요. 이게 25일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요 신고가를 달성했던 요 날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 딱지를 달게 된다면 무조건 신고가를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물론 쉽진 않습니다만 지금 신고가 근처에 자리를 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요 이틀을 제외하면 신고가 근처에 있었죠. 그래서 무시할 리스크도 아닙니다. 근데 또 그래서 힌트가 되는 거죠.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만약에 요 자리 종가가 여기였으니까 요 자리를 돌파를 하려고 한다 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근데 여기서 급격하게 누군가 누른다면 위험 딱지를 떼고 가겠다는 제스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의미 있는 자리들 1, 2번의 조건이 의미하는 자리들에서 거래가 어느 자리에 동반되는지를 보면 주도 주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 1번 조건을 이미 갖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3번은 웬만하면 무조건 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2번 조건 하나 남는 건데 얘네가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딱 부딪혔더니 거래가 급증하면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눌렀다는 것이고 위험 딱지를 떼고 가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서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오히려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죠. 여기서 누르면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조정이 동반된다는 의미니까. 그렇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여기가 고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때 비중을 축소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이익을 챙겨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위험 딱지와 경고 딱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의미 있는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기서 비중을 축소했기 때문에 나는 시드머니가 조금 충족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여기서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평단을 낮추는 거고요. 그래서 급등주에서 투자 경고 딱지와 투자 위험 딱지는 아주 좋은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딱지를 떼지 않고도 연속적으로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종종 있는데 만약에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뛰어넘는 그리고 신고가를 뛰어넘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이때는 엄청난 급등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벤트죠. 신고가 돌파와 투자 위험 딱지는 이름부터 투자 위험 종목입니다. 근데 급등을 시킨다는 것은 투자 위험 종목 안고 폭발적인 상승 시켜서 결국 주가 상승을 보고 개인들 매수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조건을 달성하고 딱지를 안고 가겠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의 폭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대신 그 단기적인 폭등 이후에는 급락이 통상적입니다. 세력의 엑시트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게 조건이 하루씩 수년되잖아요. 판단일의 종가가 하루씩 수년이 되니까 요거 텔레그램 방에서 계산해서 매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의미가 큰 자리들, 분봉에서 거래가 몰린 자리, 최종적으로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의 의도의 디테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가능성은 당연히 99%입니다. 왜냐면 신고가기도 하고 신고가의 매물을 이미 쌓아놨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하면 본전이 모든 투자자가 본전 이상인데 매도하겠죠. 근데 세력이 52주 신고가 자리에서 돈을 끌어 모아서 끌어다 써서 이걸 올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최고점의 자리에서 세력이 매물 소화를 해준다. 요거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딱지 떼고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25일까지의 주가 추이와 매물 소화, 어느 자리에서 지지받고 어느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지, 어떤 지지 자리와 어떤 저항 자리에서 급격한 거래가 동반되어 있는지를 보면 주도 주체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딱지 떼고 급등을 시킬지, 급락을 시킬지, 아니면 긴 횡보를 이어갈지. 아주 명확하게 그 단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승세를 이어갈지, 조정이 동반될지, 아니면 박스권을 형성해서 횡보를 이어갈지, 요 정도의 결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아주 큰 힌트가 되죠. 이런 급등주에서는 주도 주체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개인들만의 매수세로는
주가를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윗자리에서의 횡보 자체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가를 올리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의도는 차트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 경고, 위험 예고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드리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의도가 확인되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근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매물대가 쌓였고요. 신고가 부근에. 그리고 이 거래를 연속 하락했죠. 근데 여기서 더 오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25일까지는. 자, 투자 경고 딱지, 투자 위험 딱지가 붙어있고 신고가 부근이면 개인들은 매수를 안 합니다. 팔거나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세력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력이, 주도 주체가. 왜?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안 하니까. 투자 경고 딱지, 위험 딱지 때문에 매수세가 위축되니까 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지금 조정을 만들어 뒀고요. 이 딱지 떼고 올릴 겁니다. 딱지가 떼진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 아, 여태 딱지 때문에 못 올랐구나 하면서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여기 음봉기둥 하나만 보여줘도. 그렇다기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개인이라고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세력이라는 집단은 개인 계좌도 활용하고 외인 기관 뭐 다 활용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쪽에 있던 물량을 이쪽으로 넘겨서 자전거를 통해서 자전거를 하는데 낮은 가격에 왔다 갔다 시켜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일까지 매일 이 종가를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25일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9% 정도. 단타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조정이 25일까지 계속되면은 25일 이후에는 급반등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다? 매수 도구를 유인하는 것이다. 개미꼬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래 가치는 이미 꽤나 더해져 있습니다. 이때 가격이 대충 7,000원, 4배 넘게 올랐죠. 이게 미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데 4배가 올랐을까요? 현재 상황만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HJ 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기대감이 지금 합산된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추가 호재, 추가 조단위 수주. 이게 한두 달 꼴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가면 작전이고요. 그리고 세력의 입장에서 이런 52주 신고가 근처 그리고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투경, 위험 딱지들은 엑시트의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개인들은 좋을 대로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경 딱지, 위험 딱지로 인한 조정이 있다면 아, 딱지 떼고 가려고 조정을 받는구나, 건강한 조정이구나 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지 떼고 주가를 한번 상승시켜주면, 한번 목격시켜주면 내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요때 매수를 해버리죠. 최고점에. 이때 세력은 엑시트. 그래서 우리는 요때를 이용해야 됩니다. 조정 이후에 25일에 딱지 떼고 딱지를 뗐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상승 한번 목격시켜 주겠죠. 이때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중을 축소해야겠죠. 이 흐름대로 간다면 조정, 딱지가 있을 때 조정, 딱지 떼고 나서 급반등, 요게 있다면 높은 확률로 엑시트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투경이 달렸고 지금 위험 지정 예고가 달렸죠. 그래서 뭐 1번 조건, 2번 조건, 뭐 3번 조건 해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한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제약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근데 조정을 통해서 요 리스크를, 세력 입장에서 요 리스크를 없애놨고, 그러면 여기서 반등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조정이 동반되어야 세력이 엑시트를 위한 급등을 만들어낼 때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7월부터
지금 두 달 동안 9월까지 두 달 동안 요렇게 올랐는데 매수하라는 건 미친 새끼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거 같은 거 필요도 없이 리스크가 기존에 요만했다면 지금 요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대감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소모품. 한번 사용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언젠가 매출로 찍히긴 하기 때문에 가치가 이때보다 높은 건 당연한 건데 기대감이 실제 매출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주가에. 근데 HJ중공업은 지금 그 기대감을 꽤나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오르려고 해도 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이런 재미를 단기간에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 욕구, 매도 욕구라는 리스크가 늘상 존재하게 되는 거고 세력의 엑시트,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근사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겁니다. 나중에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높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한번 크게 눌렸다가 간다는 거죠. 소모품인 기대감에 매수했던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고 기대감보다 주가에 영향을 적게 주는 실제 매출이 찍히는 분기별로 조금씩 상승해서 지금 HJ중공업의 차트에서 비교를 하자면 이때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멋모르고 상승하다가 잘 안 보니까 다시 지우겠습니다. 멋모르고 상승하다가 한번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주도 주체의 엑시트는 반드시 무조건 100% 동반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뭐 기업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우하향을 했나요? 급격한 급락이 나왔나요? 아니거든요. 주도 주체의 엑시트, 손바뀜, 매집, 폭등. 그럼 여기서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단타는 가능합니다. 단타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패 종목 정리 매매든 다 가능하죠.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기도 꽤 유리합니다. 자, 현 시점 대응의 디테일은 비중 축소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은 조정이 동반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 조정이 끝나고 25일 끝나고 그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일까지의 주가 추이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돈이 집중됐는지 분단위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 근거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만 하면 꼬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간 4배가 오른 종목, 투자 경고 위험 딱지,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재료 좋다고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료가 좋으면 좋을수록 눌리는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눌러놓으면 더 큰 상승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종목은 조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경고, 위험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다시 한번 폭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리스크를 인지했고 수용할 수 있다. 종목에 정주고 맹목적으로 믿는 근거 없는 신앙 같은 투자가 아니라 시세 차익만을 목적에 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응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 이렇게 기재를 해놨고요. 자, 여기서 HJ중공업 투자 위험 여부 판단일까지 25일까지 매일 종가를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느 자리에 거래가 급증했는지 그 거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세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5일 이후 주가 추이에서 앞으로의 단기 주가 전망 윤곽이 잡힐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분할 매도 타점은 어디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HJ중공업 대응 이외에도 추천주, 종목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지켜보시면서 어떤 근거로 매수하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 타점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부분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자 본인의 자유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